2008 was a tumultuous year for the economy. The housing market collapse created one financial crisis after another that was our nation's economy in 2008. I think this is the most significant financial crisis in the post-war period. Falling home prices and rising unemployment. Nearly 250,000 homeowners are in danger of losing their homes. The bankers made irresponsible loans to homeowners, permitted them to buy property on margin. Then the housing prices collapsed. You're kinda hot like me, burning through a cool stare, just like we don't care. Now don't you speak. The words you haven't said are better in my head, better in my head. Love the way, I love the way it sounds when you.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누나 미셸입니다. 오늘은 브릿지 골프 코스에 있는 골프장 뷰가 있는 집에 오픈하우스를 한다고 구경을 왔습니다. 골프장 뷰 있는 집이 매물로 나오는 게 흔치 않기 때문에 준비해서 후다닥 왔어요. 이 집 소개를 하자면 5bedroom, 6bath, 6,083sqft, 한국으로 얘기하니까 170평. 그리고 대지 앞마당 뒷마당 합쳐서 10,000sqft이거든요. 그게 한 280평 되는데 별로 안 커 보이는데 280평이야. 앞에 있는 거 합쳐서 그런가 봐. 이 집은 3.7 밀리언, 한 51억이고요. 4월 말에 리스팅 가격은 3.8이었어요. 52억 5천이었는데 지금 1 밀리언 1억 3천을 인하를 해서 내놨습니다. 마켓에서 2달 정도 있었는데 요즘에 이 가격대가 조금 슬로우한가 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집은 모델홈이라고 리스팅에 나왔습니다. 그 말은 한국에서는 모델하우스라고 하죠. 빌더가 집을 팔 때 한국의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껏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고급 자재들을 사용해서 원래 오리지널 프라이스보다는 엄청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집입니다. 좀 인기가 있겠죠. 제가 갔던 모델하우스 중에서 제일 업그레이드 많이 했던 곳이 1 밀리언이라고 그때 빌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부엌 같은 데 보면 모델하우스는 이제 정신이 없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모델홈을 사고 싶다 그러면 분양이 이제 다 끝나야 이 집을 파는데요. 모델홈 지은 지 뭐 1년 뒤에 다 팔리는 거거든요. 분양 속도랑 그 빌더 회사들의 상황에서는 물론 틀리긴 하는데 자기가 모델홈을 집 보러 왔을 때 관심이 있으면 분양 사무실에 얘기해서 대기자 명단에 올려두면 됩니다. 저희도 한번 올려둔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올렸을 때 대기자가 한때 중반이어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모델홈이 예뻐가지고 왜냐면 내가 다시 업그레이드 하느니 그냥 되어 있는 거 사겠다. 모델하우스 살려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로케이션을 그 단지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다 자리 잡고 그다음에 자재를 제일 좋은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좋은 위치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사는 것은 입찰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그 가격이기 때문에 뭔가 경쟁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대기자 순서에 두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데 저희는 뭐 10번대여서 그런지 연락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델홈들은요 지어졌을 때는 좀 되었어도 매물로 나올 때는 꼭 모델홈이었다고 명시를 합니다. 좀 오래되었어도 그 단지에 있는 집들보다는 좀 고급이기 때문에 그렇고 마이클이 말한 대로 모델홈들은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짓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사람들에게 어필하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집들은요 굳이 관공서에 가서 서류를 떼어보지 않아도 집의 매매 거래 현황이 부동산 사이트에서 언제 얼마에 팔렸다는 것이 다 공개가 돼 있어서 굉장히 투명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의 웹사이트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이름 나오지 않고 그냥 언제 얼마에 팔렸다 그리고 현재 텍스 히스토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의 프라이스 히스토리를 보면요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집주인이 이 집을 팔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의 첫 번째 주인은요 2004년도에 1.6 빌리언 21억 1천만 원에 이 집을 샀어요. 첫 주인이. 그런데 2008년도에 2.19 밀리언을 팔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때 가격이 이제 30억 2천만 원인데 거래가 불발됐고 몇 달 기다렸다가 2009년도에 1.325 밀리언 18억 3천만 원에 본인이 27만 5천 즉 3억 8천만 원을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2008년도에 미국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짚고 갈게요. 바로 2008년도에 금융위기 핵심 사건 중에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라는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요, 2008년도 9월 18월에 파산 보고 신청을 했고, 그 이유가 발생한 이유를 4가지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넘버 1, 서프라임 모기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대출을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고요. 2번째, 부동산 거품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집값이 급등을 했는데, 이제 집값이 2007년부터 하락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향이 된 거죠. 3번째, 파생 상품인데요. 리먼 브라더스를 포함하는 여러 투자 은행들이 서프라임 몰기지를 기반으로 파생 상품을 많이 판매했는데, 이게 붕괴되면서 파생 상품 가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 거죠.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대출이 중단되고 하면서 이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영향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하면서 위기가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융이 무너지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됐고,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것은 즉 회사에서 직원들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가 망한다는 얘기죠. 도산과 실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규모의 정부 차원에서의 구제금융과 경제 부양책을 실시했죠. 리먼 브라더스의 영향으로 이제 실업이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이클도 타격을 받았죠. 그때 나도 그 레이오프가 됐지. 레이오프가 한국말로는 구조조정입니다. 그다음 오빠 친구들도 다이렉트로 맞았잖아. 그때 이제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사이클이 6개월이나 1년 정도까지 갈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해가지고 직원을 계속 이제 붙들고 있었는데 1년, 2년 가다 보니까 대부분 조그만 사무실로 옮긴다든지 직원들 레이오프 하고, 그때 골프 많이 쳤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역시 이 주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 달 버티면 좀 괜찮았겠지 했는데, 이게 경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집을 판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때 몰기지를 갚지 않으면 집을 은행에 차압되니까, 차압이 foreclosure거든요. 차압되는 것보다는 그냥 손해보고 파는 게 더 이득이니까 이제 손해를 보고 판 거예요. 마이클이 말했듯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쳤는데 1년, 2년 뒤에 돌아온 게 아니라 안정화와 경제 회복에는 한 2, 3년이 걸렸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남긴 거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과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신용이 좋아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거기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라고도 그러고, 그다음에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그러는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얘기가, 프라임 모기지란 얘기는 건전한 대출이라고, 프라임 모기지는 그러니까 건전하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준 거를 프라임 모기지라고. 그다음에 막 이자율 높이잖아. 이자율을 높인다든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집 오른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무작정 많이 해줬다고. 그거를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서브프라임 몰기지라고 한다고. 저희가 2017년에 세컨하우스를 사야 됐었어요. 그랬는데 집이 하나 있고 세컨하우스 사니까 신용도가 충분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통 10% 다운하면 집을 살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한 30% 정도 다운하고서 그때 샀었지. 여기 지금 골프장 저쪽에도 보이시는데요. 저런 집들 제가 나왔을 때 오픈하우스를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집 주인하고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리스트를 보니까 2008년, 2010년에 자기가 산 가격보다 싸게 판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쪽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집이 나왔을 때 보러 갔었거든요. 제가 그 골프장 주인이 한국인이라고 리스팅 에이전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지니어인데 그때 2008년, 2010년 남들은 다 돈이 주식에 묶여 있거나 묶여 있어서 폭락되어 있는 상태고 현금이 없는데 이분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집을 2밀리언짜리 넘는 집을 그때 1.3인가 샀다고 그랬어요. 그 프라이스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래서 현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표현이 있는데 바로 캐시 이즈 킹이다. 한국으로 치면 현금이 장땡이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런 표현을 언제 쓰냐면 경제가 불확실할 때,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금융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현금이 굉장히 안전 자산이다. 이럴 때도 쓰고요. 또 비즈니스 운영할 때도 현금 흐름이 원활해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도 쓰고, 또 개인 재정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그 한국 엔지니어가 그 집을 2밀리언짜리 1.3에 쓰는 걸 보고 모든 것을 주식에 두면 안 되는구나. 현금 자산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사는 반복이잖아요. 저희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산을 다 주식에다가 몰빵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현금 유동성 때문에 우리가 뭘 했죠? 집 팔았지. 네, 그래서 캐시플로우, 현금 유동성은 꼭 회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도 재테크할 때 항상 유용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 게 재테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렇게 남들이 좀 돈이 없을 때, 불황일 때 캐시 들고 가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살려면은 돈을 갖고 계속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다리고 있어야 자기가 진짜 원하는 좋은 집을 찾을 수가 있어. 저는 집을 지금 10년간 오픈하우스를 다녔는데요. 돈을 떠나서 내 마음에 드는 집은 한 4채뿐이 없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집을 좋아하는지, 어떤 위치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듬어지게 되는 것 같고, 지금 10년간 집값이 쭉 올라왔거든요. 이쪽 지역도.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살짝씩 슬로우한 때가 있어요. 집이 안 팔리던 때가 있었어요. 2015년에도 살짝, 2014년에도 살짝. 그럴 때 좋은 집들이어서 저거 사면 진짜 돈 된다. 물론 저는 돈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 집들이 굉장히 엄청 올랐더라고요. 2.5도 지금은 4밀리언이 돼 있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우리가 그 코비드 때 그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캐시가 이제 충분히 있었잖아. 그때도 집을 보러 다녔었는데 돈이 많아했을 때는 집이 항상 단점만 보였어. 이상하게.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캐시플로가 떨어지고 보니까 집이 이제 장점만 보여. 요즘에는. 늦었어. too late. 그래서 캐시플로우, 유동성 있는 현금 확보는 중요하다. 개인도 캐시플로우를 생각하면서 재테크를 해야 된다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You'd be asleep by 3, but we've been up all night on Lucky Charms and fake IDs. I think you're gonna miss your flight. My dreams are getting stranger lately. I don't know what's in the air, but San Diego drives me crazy, and I pretend that I don't care. Give me one more hit of dopamine, they'll see us in a movie scene, a silhouette of one leg in your jeans. We're either going down in history or going down a mystery, it seems. And it's not fair for me to fall like I do when I don't have you. Now I see your name in playlists and I think you're sending clues. Baby, I'm a fool in love with you. You didn't miss your flight, and I'm wishing you safe travels. I bet you're feeling quite alright, and you don't know that I'm unraveled. Give me one more hit of dopamine, they'll see us in a movie scene, a silhouette of one leg in your jeans. We're either going down in history or going down a mystery, it seems. And it's not fair for me to fall like I do when I don't have you. Now I see your name in playlists and I think you're sending clues. Baby, I'm a fool in love with you.
for me to fall like I do when I don't have you. Now I see your name in playlists and I think you're sending clues. Baby, I'm a fool in love with you.